이북 리더기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해준 작품입니다. 긴 인생을 조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인생 지침서다. 돌이켜보면 힘든 과정이었지만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레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 첫 주가 지나고 있는데요. 첫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북 리더기를 새로 샀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종이책과 전자책 중에서도 이북 리더기로 읽는 것과 아이패드로 밀리의 소재를 읽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했었는데, 그렇게 나눠서 비교를 했었던 이유가 제가 그때 사용하던 이북 리더기가 리디 페이퍼 프로라고 리디북스에서만 이북을 구매를 해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밀리의 소재를 이용하려면 핸드폰으로 보거나 아이패드로 봤었어야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북 리더기 중에서도 밀리의 소재가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밀리의 소재가 되는 이북 리더기를 사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하얀색으로 된 이북 리더기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오닉스 리프 2 제품이고요. 사실 오닉스 3가 있어요. 페이퍼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더 최신 기종이거든요. 근데 그 제품은 블랙밖에 색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쓰던 기존의 리디 페이퍼 프로 제품이 블랙이었고 이번에는 좀 화이트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보기에도 좋아야 더 자주 손이 갈 것 같아서 저는 최신 버전은 아니고 이전 버전, 예전에 나온 기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예스24나 교보문고, 알라딘, 밀리의 소재 다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찾던 그 제품이다. 모든 게 다 가능해야 되고 무엇보다 화이트여야 되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물리키, 저는 예전에 항상 물리키가 있는 제품을 썼었기 때문에 이 물리키가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물리키가 있고 화이트고 범용기여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찾았더니 가장 먼저 나오는 리뷰 제품이 이 오닉스 리프 2였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구매를 해봤고요. 사용을 한 3주 정도 해봤는데 후기는 왜 내가 이제 샀을까? 정말 한탄스럽다. 그동안 나는 밀리의 소재를 이용한 게 아니었다. 진작에 좀 방법을 찾아볼 걸 후회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매일매일 들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책을 보고 있고 눈이 편하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밀리의 소재의 그 많은 책들을 굉장히 편한 눈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진짜 유레카를 외쳤고요. 아직 이 경험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진짜 강추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북 리더기를 구매한 지 3주 동안 밀리의 소재에서 읽었던 책들 중에서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들, 아니면은 밀리의 소재에서 이것만큼은 진짜 뽕을 뽑을 수 있다 싶은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밀리의 소재를 구독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밀리의 소재를 구독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책들 중에서 솔직히 한 권만 읽어도 밀리의 소재는 뽕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밀리의 소재를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들 중에서 저거 좀 괜찮다, 읽어보고 싶은데 생각이 든다면 이번에 한번 밀리의 소재를 이용을 해서 책을 다양하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밀리의 소재에서 읽을 만한 첫 번째 책은 바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입니다. 제가 밀리의 소재에서 진짜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 이 토지 전권이 밀리의 소재에 있는 걸 딱 본 순간이었어요. 이게 있다고? 무조건 읽어야겠다 싶었어요. 토지는 사실 26년 동안 쓰여진 엄청나게 긴 대하소설이고 엄청 유명하지만 감히 도전을 못하는 책이잖아요. 굉장히 길기도 하고, 그래서 구매를 하기에는 너무 망설여지고, 망설이는 정도가 아니야. 사실 구매할 생각을 쉽게 못하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대여를 해서 봐야 되는데 저도 읽다 보니까 이게 매번 도서관 가서 빌리고 반납하고 내용도 쉽지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밀리의 소재에서 토지를 발견한 순간 드디어 내가 이거를 독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밀리의 소재에서 토지를 읽어봐야겠다. 다시 다짐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도 토지를 총 5부 중에서 2부 중간까지 보고 하차를 했었어요. 그래서 완독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의 관점, 태도를 바꿔준 정말 감명 깊게 읽었었던 작품이거든요. 제가 토지를 읽으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긴 역사에 점 하나 찍고 가는 보잘것없는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너무 절실히 깨달아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하루하루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가야겠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겠다. 저는 토지를 읽고 좀 사람이 단순해졌어요. 이게 뭐 좋은 거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전에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막 상상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런 타입이었는데 토지를 읽고 나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 더 챙기다가 더 사랑하다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런 단순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해준 작품입니다. 무려 26년 동안 토지를 쓰셨다고 해요. 말이 26년이지 사실 26년 동안 한 가지의 일을 한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것도 아니고 소설을 쓴다? 저는 진짜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박경리 작가의 생애를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굴곡이 또 많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삶의 고뇌를 다 담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읽고 싶어졌고 그래서 조금 읽어봤고 역시나 좋았고 더 앞으로도 읽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참에 밀리의 서재에서 다운을 받아서 꾸준히 읽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짐을 담아서 추천을 해봅니다.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국내 여행지가 바로 통영이에요. 예전에 알쓸신자 프로그램 초창기에 이제 통영을 갔었던 편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니까 이제 박경리 작가의 생가라든지 박경리 기념관이 있는 거를 알게 돼서 나도 언젠가는 저기 토지를 다 읽고 나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버킷리스트를 세워놨거든요. 근데 토지를 다 읽고 통영을 갔다가는 통영을 굉장히 나중에 가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통영을 가서 그 박경리 작가의 생가와 기념관을 구경을 한 다음에야 토지를 제대로 읽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무튼 통영에 한 번쯤 가서 그 박경리 작가의 토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토지 시간 내서 읽어볼 거니까요. 여러분도 밀리의 서재에 토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1년 장기 병렬 독서 목표로다가 한번 이번에 토지를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밀리의 서재에서 추천하는 두 번째 책은 고통 구경하는 사회예요. 저는 이 책을 독서 모임에서 읽게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혼자서 이 책을 선택해서 읽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제목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고통이 들어가고 또 사회가 들어간다? 고통 사회? 일단은 이 제목 자체가 마음을 편하게 가볍게 보게 하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삶이 팍팍한데 마음까지 무거운 책을 심지어 책을 마음까지 무거운 걸 보고 싶을까? 이분이 사회부 기자셨고 지금은 미국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날의 사건 사고들을 보다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희망적이기보다는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정말 괜찮은 것일까? 나에게 미래는 있는 것일까?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책을 편하게 읽을 것만 같지는 않다. 그런 약간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독서 모임을 해야 되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었더니 이거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도 이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이렇게까지 둔감했다고? 이걸 왜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좀 스스로 성찰도 많이 하고 반성을 하게 된 부분이 많았어요. 이분이 취재했던 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한여름에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들끼리 불이 났다 그러면 타사 기자여도 서로 알려준대요. 낙방하지 말라고. 지금 어디에서 불이 났으니까 빨리 가봐.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밥 먹다가 말고 부랴부랴 지방으로 화재가 난 걸 취재하러 이제 가셨대요. 가서 이제 보니까 누전인 것 같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가전제품을 틀었는데 거기서 불이 난 것 같다고. 근데 이분이 기자다 보니까 더 취재를 해봅니다. 지하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청소 미화원분들이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작은 방에 정말 햇빛도 안 들어오는 방에 칸칸이 김치 같은 게 올려져 있고
있고 서로 먹을 것들, 또 이제 대야가 있었대요. 하루 종일 아파트 청소를 하면 정말 땀이 범벅이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비가 내리듯이 땀이 난대요. 그러면 땀 냄새도 많이 나고 찝찝한데 일단 그 쉼터 안에서는 땀 냄새가 빠지지가 않고 또 굉장히 찝찝하니까 대야를 가져다가 놓고 그걸로 이제 몸을 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하 쉼터에서는 전기장판을 틀지를 않으면 빨래가 마르지를 않고 또 선풍기를 틀지 않으면 냄새가 안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전기장판도 틀고 선풍기도 틀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습한 방에서 선풍기와 전기장판을 틀어 놓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불이 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 김민정 기자가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마음에 와닿게 전달을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우리는 핸드폰이나 TV로 편하게 그 뉴스를 볼 텐데 우리가 그 뉴스를 단순히 그분들의 고통을 구경하는 데서 끝나지 않도록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저러지 않아서 괜찮아, 다행이야 이렇게 내 스스로의 처지를 안위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바라면서 뉴스를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약간 희망을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이런 방법도 있다. 너무 절망만 보여주면 또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런 대안도 있어요. 이렇게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한 게 뭐였냐면 한 시에서 청소 미화원분들 쉼터를 지상에 둔 거예요. 지하가 아니라. 햇볕도 들고 방도 넓고 그래서 미화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 싶어서 그분들을 인터뷰를 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지상보다 지하에 있을 때가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살펴봤더니 지상에서 쉬면 쉬는 게 눈에 보이니까 또 그거 나름대로 입주민의 시선이 곱지가 않은 거예요. 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기자분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쉬는 것을 보이지 않아야 쉴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고 스스로 내가 제목을 보고 이거 정말 마음이 무겁다 이런 것까지 읽어야 돼 라고 잠깐 생각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머리로는 그리고 말로는 타인의 삶에 공감하는 삶을 살자 이타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나? 내 시야에 동선을 그렇게 두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고 읽으면서 생각이 많아졌던 책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 믿을 만큼 인간성에 대한 충분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뉴스를 보다 보면 인류애를 느끼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이 각자 도생 사회에서 인류애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서로를 좀 돌아보고 타인의 삶에 공감도 하고 아픔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고 이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생각할 거리를 좀 많이 던져주는 책이라서 추천을 해보고 싶었어요. 밀리의 서재에서 읽을 만한 세 번째 책은 100년을 살아보니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생 지침서라고 생각하는 에세이예요. 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사랑하는이라고 하면 약간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김영석 철학자이시고요. 거의 1세대 철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제목 그대로 100년 넘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구한다, 인생의 지침서를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생각으로 읽으면 좋은 책이에요. 이분의 친구가 윤동주 시인이었어요. 중학교 때 윤동주 시인과 같은 반 친구였고요. 대학교 때는 김수환 추기경이랑 또 학교를 같이 다니셨습니다. 안창호, 조만식 선생님이 이분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세이를 읽다 보면은 무슨 살아있는 역사를 되게 재밌게 썰로 풀어주십니다. 1장은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행복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장에서는 결혼과 가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3장은 우정과 종교, 또 4장은 돈과 성공, 명예 중에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노년의 삶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한 5년 전에 처음 읽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밀리서재에서 발견을 해서 다시 읽어보니까 역시나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북리더기로 읽을 때는 이렇게 줄 치는 맛이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잘 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을 때는 거의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주옥 같아서 다 줄을 치면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줄 친 거 보니까 이건 거의 그냥 책 본문이랑 다를 게 없어. 그냥 다 줄을 쳤어요. 제가 이분이 했던 말씀 중에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돌이켜보면 힘든 과정이었지만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고 이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노년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한 세기를 넘게 먼저 살아오신 인생의 선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틀에 한 번씩은 수영을 하신대요. 저도 최근에 저병을 배우기 시작한 수영인으로서 수영이 정말 관절에 무리가 없는 좋은 운동이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진짜 오래 살려면 건강하게 나이가 들려면 운동을 정말 생활화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무엇보다 이분이 정말 조국에 대한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았어요. 사실 이 연세에 이렇게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열정적으로 막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실까 싶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이고 또 인류에 대한 사랑이더라고요. 현재 저는 당장의 1년 뒤, 3년 뒤, 5년 뒤 이렇게 좁고 짧은 시야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인생 전체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인생을 조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인생 지침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소파에서 편하게 나에게 인생 교훈을 전해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정말 큰 감동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북 리더기를 구매한 기념으로 밀리의 서재에서 읽을 만한 책 3권을 추천해 봤습니다. 사실 밀리의 서재가 아니더라도 일반 종이책으로 읽을 수 있는 책들이니까 나는 밀리의 서재 구독 안 하고 있다 하시면은 다른 방법으로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도 밀리의 서재가 한 달에 커피 2잔 값으로 책을 무제한 즐길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한 책들 말고도 좋은 책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좋아요, 저 책도 좋아요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도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저도 많이 읽어보고 또 좋은 책 있으면 공유하러 오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